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곽도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다. 뭐냐? 코인과 그 관련법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네, 이럴 줄 알았다. 예상했던 바다. 내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려왔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혹은 많은 사람들이 불평들을 쏟아냈을 때, 그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거나 혹은 더욱더 복잡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도래한다. 바로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특정한 요즘 최근에 여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코인 관련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소송건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동안 우려해왔던, 제가 우려해왔던 그 부분이 터지게 되었다. 어떤 코인 재단, 문제가 된 그 코인 재단이 어느 누구든 한 번은 문제 제기를 할 만했거든. 왜? 법이 없잖아요,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 혹은 콘이란 단어가 들어간 법 자체가 없다.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입니다. 법이 없으니까 기존에 운영했던 법들 있잖아요. 특히 이 코인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잣대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보다는 사기, 보편적인 어떤 형태,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거는 당연히 내릴 수 있는 판단이야. 이런 경우를 주로 쉽게 다뤄왔다면 이제는 핵심을 찍었다 이거죠. 코인재단에서. 그것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난처하게 됐다, 상황이. 재판부는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법을 발의하거나 혹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법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법을 기준으로 판단이나 판결을 내리는 게 재판부 역할이고, 결국 법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판부의 현재 고민이 심각하다, 난처하다,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선 요거 다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애매하고요. 어찌 보면은 복잡한 문제다. 복잡한 실타래를 풀 길이 딱히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판단 유보, 그러한 상황으로 갈까요? 그런 예상도 들고요. 왜?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생기는 건데, 그럼 왜 법이 없냐? 법이 생기긴 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영상에서도, 예전 영상에서도 금감원의 발빠른 행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렸죠. 발등에 불, 이제 빨리빨리 만들고 빨리 이제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취지의 내용을 제가 올렸었습니다. 7월 달에, 올해 7월이죠. 몇 달 안 남았지만 7월 달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우리나라로 첫 시행이 됩니다. 이때 시행이 돼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법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CCBB를 가리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왜? 코인이 들어간 딱 특화된, 우리도 코인법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 전에 생겼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월까지는 그러면 어떤 법의 잣대로 들이밀어서 판단을 했냐? 자본시장법입니다.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에는 뭐 증권, 주식에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불공정거래, 뭐 금전거래 관련된 CCBB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본시장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코인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번에 소송건에서 왜 불거지게 되었냐? 요거는 왜냐? 핵심을 찔렀거든. 이 코인재단에서, 문제가 된 코인재단에서 법이 없으니까 핵심 부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법이 없는 거야. 그럼 자본시장법으로 해야 돼. 자본시장을 하기에는 자본시장법으로 하면은 형을 많이 때리지 못해요. 이 코인 재단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형량이나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자본시장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훅 줄게 된다. 라는 부분.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주체가 있습니다. 남부지검이죠. 남부지검 검사들 있는 곳. 남부지검이 기존에는 이게 있었어요. 기존에는
금융증권범죄 수사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그 코인 관련된 문제도 여기에서 해결을 했었는데, 근데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할 일이 많다. 금융과 증권범죄 관련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따로 가상자산 시장도 확대되면서 별도의 어떤 팀을 꾸려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코인을 전담으로 하는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합수단이 취지가 뭐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으나 관련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과 관련한 피해가 이어짐에 따라 출범하게 되었다라는 취지고요. 중점 조사 수사 대상은 무엇이냐? 단기간 내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 거래소를 들여다보겠죠.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그다음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감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제 합수단이 요번에 하나 이제 잡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 피카코인입니다. 피카코인. 말이 좀 많았죠. 작년에도 말이 좀 있었고요. 요런 상에. 이 피카코인이 뭐냐? 왜 문제가 되었냐?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A코인 거래소와 B코인 거래소.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됩니다. 뭐 업비트 코인원, 업비터 코인원. 이 거래소에 피카코인을 상장시킨 후 시세 조정, MM이죠. MM. MM 및 미술품 조각 투자 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피카코인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하여 33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카코인 판매 대금 66억 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 업무상 배임도 포함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법정을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요 재단 관계자들이. 이제 시세 조정. 우선 요 측면을 볼까요? 지금 오늘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세 조정. 이 시세 조정 MM 치는 부분, 요거를 많이 활용합니다. 누가? 악의적인 재단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구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은 MM 친다는 게 그래프를 인위적으로 그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인위적으로 그리는 거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코인이니까 코인을 판매한 후에 거래소 상장을 하고 그다음 MM을 치는 경우가 있고 코인이 상장되기 전에 거래소 등록 전에 그 MM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코인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게 더 악의적이냐? 둘 다 악의적이긴 한데 어떤 것이 더 피해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냐? 두 번째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뭐 상승 곡선 쫙 보기에도 참 이쁘게 그려놔요. 그래프를. 예. 그래놓고 코인을 파는 거죠. 원래 그 밸류에이션, 코인의 가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부풀리겠죠, 당연히. 예. 좋지 않은 재단 계획은 부풀리죠. 그래서 뭐 10배, 50배 가치를 펌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상계에서 그래프를 그려놔. 그래놓고 코인을 싸게 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장외 거래처럼 코인을 파는 재단이 파는 거죠. 일반 유저들에게, 소비자에게 파는 겁니다. 그래프 상은 1,000원이야. 근데 소비자에게 100원에 팔아요. 2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시세를 보지 않냐. 가격이 지금 요 정도다. 이중 구간에 좀 움직이고 있지 않냐. 실제로 보여주면서 거래소 거래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코인을 싸게 파는 거다. 그럼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막 돌려서 얘기하죠. 현재 자금의 어떤 유통상, 자금 유용 부분에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시적인 기간 내에 우리가 이 코인을 몇 분에게만 많이 안 팔고 몇 분에게만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거래소 이용하실 때 이득 보고 파셔라 했는데 그 코인은 당장 못 팔죠. 왜냐하면 락을 걸어놓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코인을 팔고 나서 그리고 후에 이제 상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상장을 하는 경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MM을 치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처럼 MM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MM 치면은 이 MM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요. MM이라는 것은 시세 조종이죠. 시세 조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 포함되겠어요? 주식, 우리가 보통 증권 거래소나 이런 데에서 시세 조종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코인을 시세 조종했다는 얘기는 시세 조종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들이밀면은 그러면 그 코인, 해당 코인은 어디의 법에 저촉을 받게 되겠어요? 증권법에 저촉을 받겠죠. 그럼 코인이 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터진 거다. 코인재단에서는 그러면 우리 코인이 증권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코인이 증권입니까? 그 인정, 증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 오케이? 그러면 시세 조정한 거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재판부에서, 그래, 너희 증권이야. 라고 하면은, 다른 코인들은, 여타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증권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코인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코인들이. 이 코인 거래소에 갈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주식 거래소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크게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서 이슈가 됐던 그 문제가 뭐였어요? 리플. 리플이 SEC와의 어떤 소송전에서 너희 증권이냐 아니냐, 너희 증권이다, SEC에서 주장은 너 증권이다, 근데 리플은 증권 아니에요 해서 소송을 벌였잖아요. 그게 큰 이슈가 됐잖아. 왜냐, 그 소송의 결과에서 리플이 증권이라고 인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나머지 알트코인들 다 증권이 돼버리거든. 그럼 코인 거래에서 퇴출이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렸다? 리플은 개인 투자자에게 판 것에 대한 리플의 그 행위는 증권성 여부로 증권성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안심을 한 거예요. 이건 증권이 아니구나. 코인은. 그건 미국 사례잖아요, 지금. 미국은 그러했어요. 그럼 미국 사례를 우리가 우리나라의 관련법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냐? 그것도 웃기는 거죠. 왜냐면 우리 법이 없어. 미국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할래. 그것도 우스운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요. 그러니까 피카코인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카코인이 어떤 업무 행위를 했냐 하면은 미술품 조각 투자 사기를 벌였다라는 부분인데요. 미술품 조각 투자. 이런 거, 한 2년 전부터인가요? 2년 전부터 많이들 했어요. 코인재단에서. 강남 일대에서, 코인재단들이 뭐 개발업체든 뭐든 그냥 뭐 예전에 뭐 다단계 하신 분들도, 쉽게 좀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 왜냐하면 미술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화백이 저기 지방에 계셔. 그 화백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의 그림을 뭐 그분의 그림이 뭐 한 점당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하는데 그거를 조각 투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가치가 오를 것이다 라고 유도를 하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1억짜리를 뭐 100개로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NFT를 여기에 또 들어가는 거죠. 뭐 쪼개는 건 나름이지. 지분을 갖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1% 갖겠다, 1.5% 갖겠다.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예술품을 내가 적은 돈으로 지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판매를 많이 했다. 관련된 코인도 판매하고요. 그 관련 또 NFT와 또 접목이 잘 되는 부분이거든. 조각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NFT도 이제 예술품과 관련해서 많이들 나왔었어요. 근데 요새는 좀 많이 수그러들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요 피카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재단도 이런 사업을 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뭐 2월 8일에 기사네요. 경영진이 보석금을 내고 그 다음에 뭐 우선은 뭐 풀려난 거죠. 소송은 진행되지만 구치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뭐 있으면 이제 소송할 때마다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요거가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들도 많았고요. 피해액이 엄청난데 보수금 된다고 풀어주냐 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내막은 모르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자 요거죠. 이 피카코인이요. 증권이냐? 요게 핵심이에요. 피카코인은 증권이냐? 그러니까 남부지법에서 요거를 이제 관할을 하는데 장고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우선 키포인트를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상자산 시세 조종. 그러니까 MM 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기 사건 몰린 남부지법. 피고인은 피카코인을 의미하겠죠. 코인은 증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언제든 나올만 했어요.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아까 판사님은 고민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을 증권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형을 받아야 돼.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다른 코인들에 대한 여파라는 부분. 그럼 코인이 증권이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아니다 그러면 형량이 확 줄겠죠. 왜? 관련법이었기 때문에. 형량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형량이 훅 준다. 무죄가 되거나 형량이 확 줄겠죠. 일부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권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파고든 거예요. 자, 형사재판 민사와 달리 유추 확대 해석 금지라고 이제 조심스러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확장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민사는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피해액에 따라서 그 재단과 피해자들 간에 합의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검사가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법조계에서는 재판 투자자 피해구제 장기화 우려 이거죠. 재판도 논할 것이며 투자자도 본인의 어떤 원리금 이런 거 받는 부분이 아마 늦춰지게 될 것이다. 왜? 빨리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피카코인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검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 입장. 그러니까 검찰은 나름 색깔이 어떤 거예요? 책임진 만큼 책임질 만한 뭐 형량을 때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CCBB를 다투면서 변호인 측에서는 이걸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검찰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대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또 증권법도 들어가는 거예요. 시세조종 관련된. 자, 법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래 검찰의 말을 들어주냐? 섣불리 못하죠. 자칫 형사재판에서 금지된 확장 해석이나 만약에 여기서 그래 형사재판에서 그래 너희들은 증권법에 속해라고 판사가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게 확대되는 거죠. 다른 코인들 가상자산 시장에도 여파가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 케이스로 좀 봐주세요. 이런 건가? 확장 해석이나 유치 해석을 범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해버리면 수천억 원대 피해도 무죄나 적은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법원도 장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적인 문제의 원천은 뭐였다?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 법이 마련이 몇 개월 뒤에 나온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확대했음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 그러니까 재판부도 어떤 고충을 토로하는 거예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닌데 그 법을 가지고 어쨌든 판단을 내는 게 판사잖아요. 그런데 법이 없어. 그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지금 어찌 보면 우리 보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고 법 자체가 없는데. 그리고 그냥 법 자체가 없다고 해서도 뭐 어쨌든 해결할 길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존 법에 유사한 걸로 그냥 들이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들이밀어도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그거는 뭐다 핵심이? 그럼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 문제 제기를 코인재단에서 했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관련 법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제목에. 가상자산법의 공백기. 그래서 지금 현재 피카 사태에 대해서만 지금 뭐 내용이 불거지고 있지만 다른 코인들
다른 문제가 됐던 코인들, 현재 소송 중인 코인들, 거기에 재단 대표들이나 원고나 피고나 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판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겠죠. 그러면 판례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지 않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능히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피고인 측이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누구에게? 판사님한테. 예. 그래서 판사님도 잘 모르겠는 거야. 이걸 어떻게 어떻게 돼?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판단 어떻게 내려? 그래서 피카코인이 증권이라고 한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정 금지 적용을 받을 수 있냐라고 검찰 측에 물어봤대요. 검찰 측에 피해자가 이거 코인 증권 아닌데요? 근데 왜 증권법에 영향을 받죠? 우리가 왜 거기에 왜 엮여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 판사가 그럼 검찰한테 이거 가능한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내용도 나왔었다. 법원에서 이런 내용도 나왔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웃어 넘길 일은 아닌데 빨리 좀 시간이 지났으면 하는데요. 시행되고 그 다음부터 좀 뭐 규칙이 잡힐 것 같긴 한데 내용을 보시면 최근 제정된 요 내용이 나오죠. 7월 달에 시행이 될 거예요. 현재는 시행 시점이 아니다는 게 또 포인트야. 법은 만들어 놨어. 가닥은 만들어 놨는데 가닥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우리가 법에 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일이 따로 있잖아요. 언제부터는 그래 너희들 요거 걸리면은 감옥 가. 예를 들면 걸리면은 벌금. 이때 시행 시점이 따로 있잖아요. 언제부터라고. 그렇게 되면 현재는 보다 최종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7월 달에 있을 그 법을 위비합니다. 관한 법률이 가상자산을 증권과 유사하게 또는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 바탕에서 법률을 확실하게 한 건지 아니면 동일하게 볼 수 없는데 증권이 아닌데 규제가 그래도 법이 필요하니 별도로 예를 들면 증권에 준해서 하는 건지 그 증권법에 그걸 좀 뼈대를 가져와다가 그래서 그냥 따로 만든 법인지 아니면 증권법인지 7월 달에 만들 시행될 그 법에 그 아이덴티티를 모르겠는 거야. 결국에는 너 7월 달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의 정체성. 이것도 표면화되지 않고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증권법상으로 애초 뿌리를 둔 증권법상에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 새로 나올 그 법이 증권은 그냥 참고만 한 거고 따로 법안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도 모호하다, 복잡하다, 애매하다. 좀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게 재판부의 고민이 크겠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그래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렇게 판단을 그냥 단정짓기에도 어느 쪽을 단정지어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피고 측에 대한 부분, 책임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어느 쪽으로 하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가 선고되면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아니다. 그래 증권 아니야 라고 재판부가 인정을 해버리면 형량이 낮아져서 재판부가 고민이 생긴다 라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어요. 비카코인 피해자가 우리 국내에서만. 그리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고 그런데 그 피해액이나 이분들의 어떤 그런 범죄 행각을 봤을 때 너무 낮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여론의 문매를 맞겠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형량을 낮게 때리면은 뭐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는 거다. 굉장히 딜레마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오늘 뭐 저도 결론은 사실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뭐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게 또 문제예요. 이거를 주식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아니고 그럼 주식이 아니다라고 하면 글로벌적인 어떤 트렌드에 비춰봤을 때 리플도 그렇고 그럼 주식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또 그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이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늦었다. 예, 늦었다.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 이 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막 나왔을 때, 좀 고민하고 깊이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많이들 얘기하는 제도권으로의 편입 아니겠냐. 그 법안 자체가 만들어지고, 어떤 규칙을, 룰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제도권이 되는 거죠. 근데 현재 7월 달에 제도권으로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는 거고, 가상자산이.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제도권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테니까. 나올 테죠. 또 다른 재단, 또 다른 재단, 또 계속 나올 거예요. 7월까지는. 근데 그래서 요번에 첫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냐. 이게 판례로서 7월까지는 갈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관련한 분들의 어떤 고충, 재판부의 고충, 고민, 검찰도 좀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자니 저렇고, 저렇게 하자니 이렇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번에 7월 달에 시행될 그 가상자산법은 완벽을 기해서 이왕 나올 거, 그 나오고 나서 또 문제가 터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급하니까 빨리 내놓고 우선은 좀 처리를 하자. 이런 주의로 가면 또 문제가 분명히 또 생길 거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도 잘 듣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나라들과의 어떤 연계에서 세계적인 어떤 방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금감원의 입장에서, 금융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런 관련법을 정할 때 우리나라만 독고다이 이런 법을 또 만들 수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코인이라는 것도 어쨌든 글로벌적인 거죠. P2P 거래가 또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차단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법을 또 만들 수는 없는 입장일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일인 걸 압니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딱 보기에도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규모가 커지고 지금 뭐 조 단위는 우습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만큼 그 조 단위가 또 문제가 생겨버리면 또 사회적 파장, 또 책임 이런 부분들 또 뉴스에 또 쏟아 나오고 정부 입장에 또 난처해질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좀 분발하셔가지고 7월 달에 지연되면 안 됩니다. 7월 달에 그 시행되는 날짜 전에 완벽한 법안이 좀 나오기를. 그게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좋은 거다. 그 법이 나오면 이제 코인 재단들이 함부로 못한다 이거죠. 진짜 많이 필터링이 될 겁니다. 그 전에 혹시라도 악의지를 가졌지만 이 법 시행 시점 이후로는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발행자나 주최자 입장에서도 운용사나 이분들도 조심조심 할 거다. 그게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좋은 거다. 예전에 한 3, 4년 전에 묻지마 투자. 뭐 피해가 막 속출했잖아요. 그게 다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법이 없어가지고 안전장치 없기 때문에 그냥 고스란히 눈탱이 맞은 거다. 피해자들이. 그런 눈탱이가 없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요게 우리 가상자산 시장을 죽이려는 어떤 정책 아니냐, 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자유롭게 잘하고 있었는데 웹3 글로벌적으로 잘하고 무슨 블록체인에 국가 간의 어떤 국가마다의 어떤 법이 필요하냐, 블록체인은 하나의 어떤 그런 건데 분산원장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법이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